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밖에 나오는 거를 별로 안 하는데 사회에 적응 잘하는 명상이 있나요? 이게 이제 보통 저한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적어 돈 잘 버는 명상 좀 올려주세요. 얼굴 예뻐지는 명상 올려주세요. 채화님 살 10kg만 빼는 명상 올려주세요. 이런 밖에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밖에 나오는 게 답이지 처음에는. 선생님이 밖에 대인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게 조금 불편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산에 나오시고 두 번째는 조용한 곳에 또 나오시고 자꾸 나오셔야 돼요. 명상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잖아요. 8가지잖아요.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행선이란 말이에요. 걷는 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주가 뭐예요? 서서 태양이나 물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좌는 좌선이고 와는 누워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어묵동정, 어선, 말을 하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묵은 뭐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묵선 명상, 멈추고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 동정 뭐예요? 동적인 거. 내가 밥 먹기 명상, 차 마시기 명상, 이 다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동정은 뭐예요? 정적 명상. 내가 가만히 촛불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있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뭔가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명상이 뭔가요? 그런 명상은 내가 만들면 돼요.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천천히 걸으면서 왼발이 옮길 때 왼발, 오른발이 옮길 때 오른발, 이게 명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인을 기피하는 이유는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선생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뭔지 본인이 알고 있나요?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한번 찬찬히 한번 적어 보세요. 노트를 딱 꺼내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찬찬히 적어서 내 마음을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보통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곤충을 보면은 무서워해서 정신과 가서 곤충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만 보면은 자꾸 잠자리 봐도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신과에서 받아온 건 작은 모형 풍뎅이 같은 거였어요. 그걸 봐도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그러면은 적다 보면 어떤 이유가 나올 거예요. 지금 대강 유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쭉 쓰고 분명히 대인관계 뭐 회사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간에 쭉 적고 난 다음에 그 존재에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과거의 마음이 지금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어진 거잖아요. 그 지금의 나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나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정화하지 않고는 이게 내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화하는 명상, 스스로 이제 체환 치시고 정화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명상들이. 그런 걸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면서 일단 먼저 내 마음이 지금의 이 마음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정화하면 좋아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다.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다라는 마음이 지금의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병원 가서 우울증 걸려가 공황장애증 걸려서 여러 체화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의사분들이 진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진 않을게요 라고 말씀드려요. 누구나 사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계절적으로 또는 갱년기가 오면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나 또는 뭐 세로토닌 뇌 분비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걸 병원 가면 당연히 우울증이라고 하고 호르몬 장애라고 봐요. 근데 저는 모든 인간은 그런 장애 속에 산다고 보거든요. 그걸 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난 차면 타면 배가 부글부글거리고 이상한 데 가면 잠을 못 자. 저는 그건 말과 행동과 습관이 그렇게 만든다고 봐요. 내 안의 치유력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명상은 백지화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존재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또는 대인기피증이다라고 말하는 나를 일단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나는 온전한 존재다,
희망의 의식의 존재다. 희망의식. 제가 또 얘기하는데 희자가 무슨 희자예요 여러분? 바랄희죠. 망은요? 바랄망이에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뭐 바라고 바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에는 저는 희망의 의식이 있다고 딱 믿고 여러분들에게 신념을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도 희망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보고, 희망의 의식,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구에는 2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배고파서 전쟁 나서 2분에 한 명씩 죽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주와 예수님과 부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세상이 바라고 우주가 바라고 바래서 희망이란 말처럼 존재하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의 의식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눈을 못 뜨냐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어 마포대교에 가도 여러분이 내가 희망이구나, 내가 발자국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되겠다, 자식 눈에 밟혀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 창조자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했든 창조하지 않았든 간에 이 생에 태어난 이상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기피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에요. 자꾸 사람에 대해 잘 보이려고 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상처받자. 탁 내려놓고 세상아 상처 줘, 내가 받아볼게.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삶을 희망의 의식 하나로 살아가겠다. 와라 고난아. 하루에 거의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6년 전부터 만들었잖아요 선생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부터 기점 명상이라는 유튜브 채널 1000명 5000명 될 때부터 만들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와 명상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50만이 훌쩍 넘는 그런, 지나가다가 아이들 빼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빼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000명이라면, 예를 들어 5천만 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지나가다가 100명 중에 한 명, 50명 중에 한 명은 제 명상을 듣는다는 거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만들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명상 콘텐츠를 만들 때 예전에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오는 이런 말투와 멘트처럼 그냥 알아서 말과 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앉아서, 제가 주말 일요일마다 명상의 말씀 쭉 올라오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적게 말하라, 혀를 조심하라, 또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너무 애쓰지 마라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만드는데 거의 딱 앉아서 아무 준비도 안 해요. 대본 같은 거는 마이크를 딱 앞에 앉아놓고 명상을 해요. 5분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제가 나오는 대로 해요. 제가 녹음을 다 스튜디오 안에서, 집에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거기 마이크를 딱 대놓고 내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의 금방 30분을 금방 채워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건 강의지만 그 명상은 저 안에 기천 명상.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쉽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 애써온 당신에게 희망을 말해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여러분 안에 희망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밝힐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음악을 깔고 물소리 좀 넣고 귀뚜라미 한 마리 잡아서 귀뚜라미 소리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귀뚜라미가 가끔 먹이 안 주면 소리를 안 내. 그래가지고 엉덩이 토닥이면서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딱 마감이 되면은 그 자막을 치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자막을 치고 또 썸네일 만드시는 분 썸네일 내가 제목 정해주면 제 사진 중에서 영상은 제가 다 찍어요. 제주도나 이런 데 다니면서 찍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물건이 나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 공부나 질문 받고 귀점명상센터가 서울 마곡에 있거든요. 강서구에. 그리고 또 제주 이제 구자읍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제가 제주도 가 있고 일주일은 서울에 있고 이렇게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정말 가만히 이렇게 받아보고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색이에요. 사색.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름도 사람 많은 곳은 안 가고 사람 안 다니는 곳을 다녀요. 그러면서 2시간을 걸으면 오로지 제가 하는 거는 바닥을 보고 풀을 보고 걸어가면서 사색을 하는 일이에요. 하늘 보면서 좋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생사를 살아야 하는가,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생사를 살아갈 때는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될까, 내가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해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해요. 너 지금 돈을 벌어야 하잖아. 너 돈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잖아. 너 옷이 너무 낡았어. 옷 지금 장롱 안에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12살 때부터 해온 거라서 그 안에 해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뇌 자체는 여러분 뇌에도 붓다가 있고 아인슈타인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스티브 잡스가 있대요. 사실은. 근데 그걸 밝혀내고 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공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계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정조 계시죠? 고조 계시죠? 없는 분 손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10대만 올라가도 2억 명이, 30대만 올라가도 10억 명이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정신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관이나 이런 것은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고 포유류의 뇌도 있다요. 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인간의 대뇌피질 같은 이성적인 걸 하는 뇌도 있답니다. 그럼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와 우리 무의식을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관념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색하고 사유할수록 나는 그게 인과라고 봐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큰 그릇과 밥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저기서 반응을 한다고 봐요. 근데 내가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건강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요 종재기 같은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유를.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만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봤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가피와 복을 이 아이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준다고 봐요. 근데 내가 내 가족만, 내 돈 잘 벌고 내 연봉 오르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종재기 같은 마음을 준다고 봐요. 저는 그걸 믿음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루하루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네. 오늘 제가 20년 넘게 20살 때 23살 때부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고 좀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곳에 어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이 경북 청도가 고향이에요. 중국 칭다오 말고 경북 청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제 저희 집으로 처음 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서울엔 처음이죠, 어머니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저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 뒤에 앉아. 아버지, 한번 일어나.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도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로 이렇게 아들 집에 와서 어제 하룻밤 주무셨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뭐 하든 대구에서 뭘 하든 간에 그냥 니는 될 놈이니까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이냐 미냐 중에 니는 혼자 한번 살아봐라. 니는 될 끼다 라고 생각하고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저를 그냥 대구로 그냥 경북 청도에서 홀홀단신 그냥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 만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생활했다면 지금 이런 사유가 생겼을까, 성찰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내 가족, 내 마음, 내 부모의 마음, 사랑을 집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애착하지 말고 아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나무가 너무 붙어 있으면 양분을 큰 나무가 다 뺏어 먹듯이 내 마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자식을 혼자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잠시 홀로 놔두는 힘도 키워주셔야 돼요.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여러분 옆에 큰 나무가 이 아이의 그늘을 만든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의 양분을 뺏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특히나 아버지들께서 이 아이의 뿌리에 영양분을 뺏지 않도록 가능하면 간섭을 좀 하고 될 놈은 되거든요. 공부할 놈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놈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야야 니 꼭 공무원 되라 그게도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 교장 선생님이 200분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꿈이 여러분인데 저는 여러분을 강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곧 다음 시간은 제가 여러분 대학로에서 최소한 5만 원 줘야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예, 공연을 이제 이어갈 텐데요. 기타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멋진 공연, 제가 광석이 형 만나고 이제 제가 많은 걸 깨달아, 광석이 또 죽었잖아요. 죽고 돌아가시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짧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면서 노래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예.